요즘 전복이 예전처럼 그렇게 비싸지 않죠. 양식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복을 가지고 좀 특별한 전복 솥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재료 중에 전복 필요하고요. 전복을 삶아서 그 물로 밥물을 부을 건데요. 전복과 다시마, 대파잎. 그래서 우선 전복을 손질해 볼게요. 전복을 손질해 볼 텐데요. 전복에 이런 검검한 것들이 바닷속에 살면서 이끼 같은 게 저는 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를 이용해서 깨끗이 닦을 건데요. 하얘지는 거 보이시죠? 가능한 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그래서 요즘은 전복이 양식을 하면서 많이 싸졌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가족끼리 먹을 때 약간 호사를 부려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복을 이제 깨끗이 다 씻었습니다. 전복밥을 짓기 위해서 쌀 씻어서 이렇게 불려놨고요. 그 다음에 전복도 씻었어요. 전복을 삶기 위해서 다시마를 넣고 삶을 건데, 다시마에 이렇게 허연 거는 맛있는 감칠맛 성분인데 우리가 이걸 말릴 때 약간 지저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에다 씻지 말고 그냥 젖은 면보자기로 이렇게 한번 닦아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냄비 바닥에다가 바를 거예요. 그 다음에 전복을 살들이 위쪽으로 오게 넣으세요. 그 다음에 물을 잠길 정도로 붓고, 나중에 이 물은 밥물로 사용을 할 거고요. 대파잎과 비린내를 없애주기 위한 청주.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켜서 삶을 거예요. 근데 불을 켜서 삶을 때 저는 끓이지 않고 끓으려고 하면 불을 끌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열로 서서히 전복을 익게 해서 부드럽게 만들 거고요. 이제 내장을 분리해서 갈아서 밥에다 넣고 밥을 지을 거예요. 다시마 같은 경우도 70도만 되면 맛있는 맛이 다 우러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끓이지 않고 중간에 불을 끌 거기 때문에 다시마를 밑에다 깔았어요. 이제 전복이 가장자리에 거품이 뽀글뽀글 생기고 끓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을 끄고 그대로 좀 식힐 거예요. 한 10분 정도는 식혀야 만졌을 때 손으로 덜 뜨거워서 손으로 만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뜨거운 물 속에 담가서 한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제 전복이 한 김 식었고요. 전복 건져서 껍데기하고 내장하고 분리할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요 밑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똑 떨어졌을 때 가장 연하게 익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 내장은 분리해서 밥물에 잡을 거니까, 저는 오늘 4개 다 넣지 않고 저렇게 썩 내장을 좋아하지 않아서 2개만 넣고 할 건데,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여러 개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껍데기 때 같이 하는 게 영양적으로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약재에 전복 껍데기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전복 내장이 색깔이 이렇게 짙은 초록색인 게 있고 약간 노르스름한 색이 나는 게 있는데, 이건 암수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복 내장은 요 내장 3개 넣을게요. 내장만. 전복 삶은 물을 밥물로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 불순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젖은 면보에다가 한번 받쳐주세요. 다 걸으실 필요는 없어요. 2컵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걸 짜시면 안 돼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물이 떨어지도록 두셨다가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전복 내장하고 마늘 슬라이스한 거를 참기름에 달달 볶을 거예요. 그래서 냄비에다가 참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을 넣고 충분히 볶을 거거든요. 그 내장의 비린 맛이 없어지고 고소해지라고. 마늘이 투명해질 때까지 볶는다고 생각하고 볶아주세요. 그리고 밑바닥에 눌어붙는 거는 계속 주걱으로 긁으면서 볶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물을 한꺼번에 붓지 말고 조금 부어주세요. 얘가 팔팔팔팔 끓으면 불을 줄이고 간 다음에 남은 물을 마저 섞을 거예요. 이렇게 끓으면서 보면 가장자리에 거품이 생기거든요. 이 거품은 어느 음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거품은 걷어내셔야 나중에 음식을 완성했을 때 맛이 깔끔해요. 하고 이제 불을 끄고서 가를게요. 뜨거운 물이 튈 수 있으니까 요 차가운 국물을 조금 부어서 갈아주시는데, 이거를 수직으로 세우지 않으면 튀겨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수직으로 세워서 갈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밥물로 쓸 전복 내장물이 완성이 되었고요. 요 남은 전복 삶은 물을 섞어줄게요. 전복 이렇게 삶아 놓은 거에서 요 부분이 입이라고도 보통 이빨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부분은 살짝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 요 살을 조금 더 쫀득하고 고소하게 하기 위해서 참기름 두르고 통으로 먼저 한번 볶아줄 거예요. 볶을 때 전복에 물기가 있으면 튀니까 물기 한번 닦아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전복이 약간 탱글탱글해져서 끓고 이제 밥을 안 뜰게요. 자, 소금 간을 살짝 해주세요. 이걸 뜨거운 냄비에다 그대로 두시게 되면 자꾸 육즙이 그 전복에서 맛있는 맛이 빠지니까 얼른 쏟아서 놓으셨다가 한 김 식은 다음에 슬라이스해서 밥에다 얹을 거고요. 이번 솥밥은 도기에다 해볼 건데요. 우리가 옹기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쌀 불린 거 먼저 붓고요. 전복, 내장하고 간 밥물이에요. 그거를 부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켜서 밥을 재울게요. 밥이 끓는 동안에 아까 볶아놓은 전복을 위에 얹을 거 얇게 슬라이스 할게요. 밥속에서 너무 두꺼운 게 씹히는 것보다는 얇게 썰어서 밥하고 같이 싹 부드럽게 어우러져서 넘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복을 다 슬라이스 했어요. 이제 밥이 끓고 있고요. 감칠맛을 위해서 저는 국간장을 좀 넣어줄 건데 액젓 같은 걸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어주시고 바닥까지 긁어서, 그 다음에 생강은 은은한 향이 되게 매력적이고요. 비린내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고, 그래서 생강을 좀 넣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밥물이 잦아들면 불을 조금 줄이고 요 위에다가 전복을 얹을 건데, 그냥 뜨거운 데 얹기는 나쁘니까 이렇게 뒤집개 같은 거를 이용해서 위에다가 얹어주세요. 그래서 뚜껑 덮어서 뜸들일게요.
이제 밥이 다 완성이 되었고요. 불 끄고 뚜껑 열고 위에다가 파를 듬뿍 쪽파를 뿌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밥그릇에다가 1인 1인 따로 덜어내는 것보다 식탁위에다가 밥솥을 올려놓고 가족끼리 덜어서 먹는 게 훨씬 더 멋져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버터 한 조각 얹어서 드시면 그 버터 풍미를 함께 즐기실 수 있고요. 기호에 따라서 위에다가 참기름 조금 뿌리셔도 되거든요. 참기름 뿌려서 양념장에 비비지 않고 그냥 반찬하고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복 솥밥이 완성됐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전복이 누가 밥인지 모르겠네. 컬러가 그냥 전복을 몰아서 드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진짜 많다. 자, 플레인을 먼저. 제가 전복만 그냥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부드럽고 쫄깃거리네요. 진짜 건강한 맛인 것 같아요. 진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진짜 가족들이 이런 밥 호사를 위해서 먹으면 다른 반찬도 필요 없고 간장들도 또 잘 먹었습니다. 잘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